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신한다, 바꾼다 하는 의미에서 혁자가 바꾼다, 고쳐나간다, 변화한다 하는 뜻을 가졌고 바로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좋죠, 혁명이라는 말. 그러나 이게 더 나가면은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겁니다. 택과 혁계가 안고 있는 자, 임인년, 청간 임자는 오행에서 수입니다. 물수자고, 이는 나무 목자, 목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12띠로 보면 이게 범인자기 때문에 범띠라 그러는데, 청간과 지지가 수생못 오행 상생에 의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고 뿌리가, 나무 뿌리가 물을 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수생목 상생관계라고 해서 일반적인 저 명리학자들은 올해가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부유하고 발전적이다 이러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임수 이 물은 자잘한 겨울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양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바다물입니다. 근데 이 목은 나무 하나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홍수가 쳐갖고 강물이 막 범람을 하면은 강둑에 있던 수양바들은 그냥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이 큰 물이 덮치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민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는 쓰나미가 몰려온다 올해. 바로 정치판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님들 위해서 제가 특종 보도 하나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는 그거는 대외용이고, 실제 정당이나 또는 여론조사 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은 별도의 중장기적인 대선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보고 있는 실제 수치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며칠 전에 어느 날 새벽에 김종인이를 비롯해서 6명인가 7명인가 전대 본부장들이 아침 일찍 어느 기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내용을 다 알지만은 하여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다 지고 있고, 오늘 내일 당장 투표를 하면은 윤석열 패배, 이재명 당선이다 이거. 여론조사 기한 우리나라 대선 관련해서 보도하는 곳이 9곳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신년맞이 여론조사에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 빼놓고 모든 다른 8개에서 윤석열이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와 한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차차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서던 포스트라고 기독교 방송이 한 것은 좀 진보적인 편이죠. 10% 이상 차이 났습니다. 10.2% 차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45%까지 갔던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느냐, 15%. 그 원인이 충격적입니다. 자, 우선 1번은 자중질환을 꼽습니다. 이준석이 또 저놈은 가출 좋아하고, 걸핏하면 나 안 해, 나 그만둬 그러고, 바깥에서 징징대고, 좌파 언론 매체 찾아가면서 인터뷰하고, 저놈이 바로 내부 총질력 가출 중독자 대표입니다. 저놈이 저지르는 일 한두 가지입니까? 그뿐만입니까? 김종인이 저 영감 들어온다 마느니 해갖고 한 보름 동안 지지율 다 떨어뜨리더니 김종인이 들어왔는데,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뭐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김종인이 하는 일이 매일 회의합니다. 회의. 아니, 선거판에 앉아서 회의해가지고 결제해서 이게 돌아가는 일입니까? 대기업도 아니고. 김종인이 하는 게 뭡니까? 저러고 회의하다가 기자들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갖고 신문에 크게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이 말과 윤석열이 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그뿐인 줄 알아요? 김종인이 지금 어제부터 홍준표하고 싸움 붙었죠. 그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있어요. 후보 직속으로 새시대 무슨 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이 김한길이죠. 이게 바로 전라도 세력들 DJ 계열들을 좀 흡수하겠다고 뽑아놨는데, 이미 김한길이가 저 창당 전문가입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정치권 바꾼다. 이 보도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캠프에 와 있는 국회의원들 4선 5선들 앞으로도 한 5선 6선 7선까지 해먹으려고 다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이 되고 나면은 김한길이 중심으로 새로 판 짠다니까 갑자기 붕 뜬 거죠. 그럼 난 어디 가서 찾아 먹지?
지금 내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중질환이 지지율을 하락시킨 퍼센테이지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 본인이라 이겁니다. 대선 리스크에 그 리스크 몽땅 모든 책임이 윤석열이 후보 본인에게 있다 이거야. 우선 여러분 본부장, 본인과 부인, 그 다음에 장모, 이 가족의 비리, 이게 물론 부인 김건희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대충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 악랄한 더불어민주당 저자들이 계속 끄집어냅니다. 장모 사건 다시 또 수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2월달까지 넘어가지 못하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지지율 하락을 분석을 했더니 15% 지지율이 떨어진 게 어디냐? 바로 윤석열이의 핵심 지지층이 TK 지역과 PK 지역에서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윤석열이 지지하던 핵심 세력들이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맹탕이야.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이 과연 보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사람들 관심을 얻으려고 난 사실 민주당 오고 싶었는데 민주당 올 수 없으니까 부득이해서 국힘당 갔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저자는 그냥 아무데나 대통령 만들어준다면 정당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런 정체성이다. 지금 윤석열이를 핵심 지지하는 척은 그 기관이 보고한 데 따르면 60대 70대 빼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 돌아섰어요. 특히 20대에서 윤석열이가 9%. 왜 그러냐? 윤석열이는 지지 기반이 없이 출마했지 않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님은 박정희 유경수 여사 산업화 그 시대 어른들부터 30%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대통령이 됐어. 선거 기간 내내 엎치락 뒤치락 해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끝까지 한 번도 접전을 벌인 적이 없이 이겨내. 이명박만 해도 이 청계천을 뚫고 이른바 산업화 역군들의 지지표를 갖고 출발했어. 근데 윤석열은 아무런 지지가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저 정권 교체 열망 그거 하나 믿고 조중동 지네들이 여론을 동원한 어떤 여론 조작 이거 하나 믿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권 교체율 55%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율이 지금 47%로 떨어졌습니다. 정권 교체율 47% 떨어졌어요. 55%까지 나왔던 정권 교체. 왜냐? 윤석열에 대한 의구심을 못 부리는 거예요. 우리 과연 우리 후보 맞느냐에서부터 준비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머릿속에 들은 게 없고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만한 메시지가 없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에서부터 지지율이 빠진 겁니다. 더 플러스 충청 대망론이 있었거든요. 충청도 분들 아직 대통령 한번 못 만들어 봤다고. 그래서 4년 전에 반기문이 한번 내세웠다가 실패했지. 이번에 한번 한다 했는데 충청도에서도 지지율이 그냥 반반으로 갈라져 버려. 없어. 어디 있어? 지지 없이 기본적인 지지도 없이 그냥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그 신기로만 가지고 나왔던 윤석열이가 드디어 미천이 드러나 버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늦어도 1월 중순 안에 어떤 반전의 계기를 찾아 가지고 끌어올려서 음력설 전후에서는 그래도 비슷하거나 한 2, 3%라도 앞선 상태에서 설 차례상 가족들 모임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본인 스스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거든. 자질이 없거든. 왜 그랬냐? 방만하거든. 지금 선대위원회가 왜 그랬냐? 정권 교체를 55% 먹고 자 김종인이가 12월 6일 날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들어오면서 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선대위를 한마디로 표현한 분위기. 다 이겼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공천도 따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여권자들 다 몰려들어가지고 거대 공룡처럼 본부장, 단장 이름만 5,000명이야. 5,000명. 그래서 이미 다 따먹었다 하고 내년 자리 싸움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준석이 저놈이 저렇게 행패 부리는 게 그런 자신감에서 저렇게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저 좌측 잠깐 봅시다. 이재명이 어땠습니까? 저쪽은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석기가 석방됐죠. 바로 이틀 뒤에 민노총에게 총력 지원하라고 지령이 내려갔죠. 이해찬이 지금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낙연이 드디어 후보 교체 포기하고 무등산 등산을 같이 하면서 선대위 합류했어요. 좌빨 결집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가장 터진 스캔들이 아들 도박 이상한 성매매 업소에 가서 장난친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대번에 사과하고 심지어는 아들은 남이다. 아들도 손절했습니다. 이재명이는 문제 생기면 그냥 즉각즉각 사자고 손절해버려. 오죽하면 물론 우리 속담에 자식이 왼수라 그러지만은 아들은 남이다 그러고 아들 손절해버렸어. 저자는 뭐든지 다 손절하고 그냥 죄송하다 그래. 그뿐만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선거의 이 운동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 아까 우리 조총열 기자도 말씀했죠. 부정선거라는 히든 카드를 돈 풀기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발표됐죠. 조만간 지금 피해 자영업자들한테 무조건 신고만 하면 500만 원씩 우선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은 나중에 하자. 그래서 나눠줬다가 계산 나중에 신고받아서 분석해가지고 남는 거는 그냥 대출해준 거로 해서 정부가 아주 저리로 대출하는 거로 하고 모자라면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씩 무조건 준다는 겁니다. 1월 중순까지 나올 겁니다. 이거 이미 예산 2조 7천억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카드로 얘들은 집결하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는 움직이지를 못해. 김종인이 가는 게 뭐냐? 아침마다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있어. 이게 회의가 결제하는 무슨 대기업 운영이냐 이거예요. 윤석열이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폭하는 거지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이 이재명이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바로 성탄절 전후부터 최근 일주일 사이에 후보 교체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 교체론을 윤석열이가 극복해낼 수 있냐? 대안을 찾아봤죠. 보고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빨리 이 선대위 이준석이를 정리하고 선대위를 거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편을 하라. 그래서 새로 일신해서 해라. 두 번째, 안철수를 비롯한 제야 후보들과 단일화 작업을 해서 이 보수 어떤 단일 후보를 만드는 이벤트를 하나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이제 건의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15% 지지율이 빠졌는데 다행한 것은 그 지지율이 이재명한테 가지는 않고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는 무당청이 20% 25%로 늘었고 그리고 그 절반을 안철수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철수가 지난주 벌써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 10.2%를 얻었고 오늘 아침 발표된 조선일보에서도 9.5%가 나왔습니다. 자, 10%를 지지율을 확보한 안철수는 그냥 종속 변수가 아니라 전판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안철수에게 국힘당이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자, 윤석열이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자 그러면 과거처럼 흡수하는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안철수가 이미 딱 얘기했잖아요. 송영길이가 먼저 오파를 하니까 아이고 꿈도 꾸지. 윤석열이하고 1대1로 우리 내등한 입장에서 그럼 여론조사 기관 선정해서 단일화 하자. 안철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안철수도 가느냐. 앞으로 넉넉 잡아 2주일 안에 이 추세를 역전시키